재생크림 중에서 저는 라는 성분이 들어간 그런 재생크림을 좋아하는데요.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화장품 성분들이 내 피부에 손상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 사용을 좀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성분만 들어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원장님은 새해 바람 같은 거 없으세요?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주변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기도 하는데 올해 큰 목표는 작년에 이루지 못한 꿀피부를 좀 만들어 보려고요. 아유, 그거 돈 좀 많이 드실 텐데. 하하하, 농담입니다. 아이고,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 농담 아니신 것 같은데 아무튼 꿀피부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스킨케어 루틴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스킨케어 루틴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지금 한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건강하고 튼튼한 피부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반짝반짝 빛나는 물광 피부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러기 위해선 건강한 스킨케어 루틴이 필수라는 사실, 오늘은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피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일단 우리 피부는 지성, 건성, 복합성 등등 피부에서 유분기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피부 타입을 분류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피부가 민감성인지 저항성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화장품을 발라도 쉽게 자극되고 따끔거리고 홍조 증상이 올라오고 피부 각질이 올라오기도 하고 외부 자극에 취약한 그런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저항성 피부는 내 피부가 좀 자극되는 상황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피부에 어느 정도 완충 작용을 잘 해주는 그런 피부가 저항성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저항성인지 민감성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어떤 세안제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내 피부가 민감성인지 저항성인지에 따라서 그런 스킨케어 루틴들이 다 바뀌게 되거든요. 따라서 내 스킨케어 루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부 장벽입니다. 보통 여러 피부 문제나 아니면 민감성 피부가 생기는 원인들도 전부 내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런 스킨케어 역시 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다면 이것을 최대한 덜 자극을 주고 복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스킨케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저항성 피부와 민감성 스킨케어의 방식은 어떤 걸까요? 일단 저항성 피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항성인 분들도 아침에도 세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녁에는 1차 세안 그리고 2차 세안을 통해서 좀 더 내 피부에 발랐던 선크림이나 이런 잔여물들이 잘 씻겨 내려가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내 피부가 지성인 분들은 좀 더 세정력이 강한 세안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피부가 건성인 분들은 세정력이 좀 더 약한 세안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세안 후 1분 이내에 바로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피부가 건성인 분들은 좀 더 꾸덕한 제형의 수분크림이라던가 재생크림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피부가 지성인 분들은 그것보다 좀 더 가벼운 제형인 토너나 로션 등의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항성 피부인 분들은 아무래도 피부가 좀 더 외부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미백이나 주름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비타민 C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라던가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 등이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하시더라도 피부가 그렇게 자극이 되지 않고 좋은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중요한 것은 민감성 피부인 분들인데요.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기능성 화장품 성분들이 내 피부에 손상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 사용을 좀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아침 세안하실 때도 피부에 자극이 최대한 덜한 약산성 세안제로 세안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안 후에는 1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보습제를 잘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재생크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이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를 하셔야겠죠.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무기자차 성분으로 이루어진 선크림, 그 다음에 유기자차 성분으로 이루어진 선크림, 두 개가 섞여있는 혼합자차로 이루어진 선크림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선크림의 유기자차 성분들은 피부를 좀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거기서 최대한 자극이 덜 될 수 있도록 무기자차 성분만 들어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던가 아니면 징크 디옥사이드 같은 성분이 무기자차 성분인데요. 이런 성분들은 피부 내부로 흡수되면서 뭔가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피부 외부에 있으면서 자외선을 반사시켜주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좀 더 자극성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세안하실 때는 물론 내가 화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1차 세안을 클렌징 오일 등의 성분을 사용해서 하셔야겠지만, 화장을 하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 정도까지만 발랐다라고 하면은 클렌징 밀크처럼 피부에 좀 더 덜 자극이 되는 성분으로 세안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2차 세안 같은 경우도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해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또한 자극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순한 클렌징 겔 등의 성분을 사용해서 2차 세안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1분 이내 빠른 시간에 재생크림 등의 보습제를 잘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피부 보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습제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 보습제 성분 자체가 또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내 피부에 잘 맞는 한 가지의 좋은 보습제를 찾아서 그 재생크림 하나만 바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재생크림에 들어간 성분 중에 혹시 추천할 만한 성분이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재생크림 중에서 저는 EGF라는 성분이 들어간 그런 재생크림을 좋아하는데요. 이건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피부가 좀 더 잘 분화되면서 빨리빨리 피부 장벽이 회복되는 것을 도와주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EGF 성분이 들어간 재생크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원장님이 꼭 지키는 스킨케어 루틴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나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는 거고, 실내에만 있을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해 주는 편입니다. 피부가 좀 민감성인 편이어가지고 1차 세안은 클렌징 밀크 가지고 하고 2차 세안은 클렌징 겔 가지고 하는 편입니다. 또한 저한테 잘 맞는 재생크림 한 가지를 찾아서 그 피부 보습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계속 강조했듯이 우리 피부 장벽을 지키는 것만큼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25년에는 내 피부 장벽 잘 지켜서 꿀피부, 튼튼한 피부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